자, 그러면 곧 있을 이재명 대표의 법원 출석 과정을 법조팀 나세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기자, 오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출발할 때 이재명 대표가 휠체어를 타고 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이 직접 걸어서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출발 당시 모습 좀 같이 보면서 상황 예. 좀 알아보겠는데요. 아직 이동이 불편한지 좀 지팡이를 짚고 이동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랬습니다. 이 구급차나 휠체어는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네. 또 현장에는 이 당대표 비서실장인 이 민주당 천준호 의원, 또 서영교 정청래 최고위원 등 최고위원들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배웅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 방금 보시는 것처럼 네. 입구 부분에서 살짝 휘청이는 모습도 목격되기도 네, 했습니다. 아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네요. 완전하게 회복됐다고 좀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휠체어를 이용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스스로 좀 거동은 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예. 이 대표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그리고 직접 구급차가 아닌 일반 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중 나온 배웅 나온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고 네. 잠깐 시간을 갖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그 단식을 시작했는데 요구사항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요. 네. 도중에 건강 상태 악화로 지금 출발한 녹색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토요일인 지난 23일 이날로 24일 차였는데 단식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이후로 본격적인 회복 치료를 받았고요. 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회복을 충분히 한 만큼 그러니까 심사를 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회복했는지 좀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네. 최종적으로 의료진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강 상태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를 감안해서 출석을 결정했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휠체어보다는 직접 지팡이를 짚고 이동할 수 있는 상태고요. 일부 의원들이 옆에서 조금 거동을 도와주는 모습도 포착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 수 있을 정도의 상태는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장기간 단식한 탓에 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는데 결국 출석을 결심하게 됐고 이유는 이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영장 심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그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만큼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서 소명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지금 심사가 열리는 이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까지는 차량으로 약 1시간 안팎이 걸리는 상황인데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교통 상황이 좀 좋지 않다는 네. 소식 전해왔습니다. 현장 기자의 전원으로는 10시쯤은 돼야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 9시 45분 예상보다는 좀 늦어질 것 같다는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예, 예상 시간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현직 제1야당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의 대상입니다. 또 장기간 단식까지 한 상황이라서 이 심사 과정에 좀 특별한 배려가 있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바로 불러서 네. 검찰청에서 검사가 이 구인장을 법원이 미리 발부한 구인장, 사람을 임시로 가둬둘 수 있는 구인장이라는 것을 발부받아서 미리 이제 집행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검찰청을 들렀다가 법원을 가는 방식인데 네. 이 대표는 바로 법원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네. 구인장도 법정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경호나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생각은 되는데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영장에 청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있었죠. 그 당시에도 곧바로 법원 청사로 직행해서 실질 심사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것 외에는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이 통상적인 절차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장 기자의 설명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이 법원 앞은 양측 지지자들이 지금 맞불 집회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법원 측에선 이 청사 경내 출입 통제에도 나섰고 포토라인도 설치해뒀습니다. 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고요. 네. 판사 앞에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나란히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구속 필요성에 대한 신문을 서로 공박을 벌이게 되고 검찰 그리고 이 대표 순서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워낙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니까 신문에만 10시간 넘게 걸렸던 최장 기록을 깰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 판사가 묻고 듣는 걸 신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서울구치소로 이재명 대표는 호송되게 되고요. 통상적인 절차대로 호송버스를 타고 이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구치소에 가서는 소지품을 반납하는 이제 구치소 입감 절차를 받고 예. 최종적으로 판사의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 상태 그대로 구속 수감되고요. 기각되면 다시 소지품과 옷가지를 돌려받고 네. 나오게 됩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이번 정부 들어서 검찰 소환 조사를 총 6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소환 때마다 정치 검찰의 조작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입장문을 냈었는데 이번에도 법원에 출석하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저희 기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네.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은 오늘은 이전과 달리 별도의 입장문 발표는 없다라는 입장을 그렇군요. 전해왔습니다. 따로 지지자들하고 인사하는 절차도 없이 바로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예. 지지자들 앞에서 잠시 멈춰서 손을 흔들거나 지지에 화답하는 발언을 했던 이전 검찰 출석 때와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모습인데요.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검찰 소환 때와 법원 출석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영장 실질 심사 자체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법정 밖에서 장외 여론전을 펼치는 게 법정 안에서 대응하는 것보다 이렇게 좋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영장 기각을 자신하면서도 이 조금의 변수라도 만들지 않겠다 이런 신중한 태도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번에 검찰도 준비를 만만치 않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준비한 내용이 의견서가 1,600쪽이나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보강을 해서 많은 양의 의견서를 이미 제출을 했다고 하고요, 법원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대장동 사건 재수사를 기점으로 생각하면 이제 2년이 됩니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가 이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다들 이견이 없는 상태인데요. 네. 앞서 지난 2월에는 대장동 성남 FC 사건으로 이 대표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이제 체포동의안 통과되면서 자동적으로 기각된 상태죠. 네, 그러면서 지금 화면이 나오는 곳이 네네. 서울중앙지법 앞 현장인 것 같습니다. 출석하게 되는 이제 법원 서관 앞의 모습이고요. 예, 지금 보시면 검은 정장을 입은 기자들도 보이고요. 포토라인이 이미 설치돼 있고 어제부터 사실 주요 방송사들이 서로 나눠서 위치를 정하고 예. 어떻게 이제 촬영을 할 건지 어떻게 그렇군요. 취재나 질문을 할 건지 이미 배치를 해둔 상태거든요.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곧 올 것으로 조금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현재 이제 9시 54분을 넘어서 9시 55분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도착을 곧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또 지지자들이 나와 있는 모습도 왼쪽에 네. 보입니다. 저곳이 이제 법원 삼거리라고 흔히 불리는 이제 예. 법원과 검찰청사 사이의 공간인데 서초동에 그렇습니다. 있는, 이제 그죠? 서쪽 저 공간에서 지금 양측이 그러니까 지지자와 보수단체가 각각 집회 신기를 하고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저 공간에서 잠깐 멈춰서서 지지자들에게 입장문을 발표하거나 손을 흔드는 과정, 그랬었죠. 인사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법원 실질심사 자체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시위대를 마주치기보다는 곧바로 청사로 입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청사 앞에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고 기자가 아닌 다른 이제 외부인들의 출입을 일부 통제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장에는 특별한 불상사는 그러네요. 없이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볼까요?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예. 백현동 특혜 의혹,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그리고 검사 사칭 재판에 이 거짓 증언을 시킨 네. 혐의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예. 백현동 특혜 의혹은 이제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부터 공공기관이 이전한 땅인 이 백현동 땅을 개발하는 작업들이 있었는데 이때 민간업자 청탁을 받고 특혜를 몰아주고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를 배제해서 공공이 환수할 수 있었던 돈, 예. 200억 가까운 돈을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게 바로 배임 혐의고요. 그렇죠. 대북 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에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는데 예. 이 돈이 사실 이 대표의 방북비였다. 그리고 경기도가 대북 협력 사업비를 내지 못한 것을 대납한 것이다. 네. 이런 혐의입니다. 대신에 경기도가 독점적인 사업권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혐의가 그렇습니다. 이제 관련 재판이 있는데요. 재판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인에게 일종의 증언을 요구했다, 예.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고 구체적으로는 텔레그램으로 자기가 썼던 이제 소명서를 보내서 그에 맞춰서 보도를 해달라, 죄송합니다. 예. 증언을 해달라, 증언해달라고 이렇게, 했었죠. 예. 했다는 혐의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이 대표는 모두 다 부인하고 있는데 오늘 그러다 보니까 신문이 역대 최장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 과정에서는 어떻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구속 요건은 이제 증거 인멸 가능성, 네. 도망의 우려가 있느냐 이 두 그렇죠. 가지가 핵심이죠. 주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직 1야당 대표니까 주거지와 신분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예. 따라서 도망갈 수 있다는 이 도주의 우려, 이거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네. 보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최대한 부각한다는 전략인데요. 구속영장 142쪽짜리였는데 여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급조된 허위 사실로 변명하고 있다. 아, 또 그렇군요. 관련자를 회유하거나 압박해서 이 증언 증거, 진술을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한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라고도 썼고요. 네. 또 이 대표가 앞서 말씀드린 위증 혐의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직접 위증을 요구하는 전화통화 녹취를 검찰이 확보했고 이 녹취를 법정에서 판사 앞에 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런 위증 녹취는 실제 위증은 아니고 전체 통화를 들어보면 사실대로 증언해라,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라는 예. 취지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또 89만 장, 또 161명의 의원의 서명이 담긴 기각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하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또 이 대표 측은 애초에 백현동 특혜개발 로비스트와는 연락을 끊은 지 오래고 예. 그러니까 청탁을 받을 수 없었다는 거죠. 대북 송금 역시 이화영 지사가 보고한 적 없다고 스스로 말을 바꿨고 실제로 관여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혐의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네. 따라서 혐의 자체가 입증되지 못했다는 점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해서도 직접 연관이 있거나 그런 정황에 관여한 적도 없다 이렇게 반박에 나설 예정입니다. 검찰에서는 4시간짜리 PPT를 준비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변호인단도 유사한 시간을 쓴다고 보면 직접 영장 전담 판사가 묻고 답하는 시간도 있거든요. 예. 이걸 포함해서 판사 신문 시간만 서훈정 국가안보실장의 최장 기록인 10시간을 넘길 수 있다. 예. 이런 전망도 나오는 상태입니다. 작년 12월에 서전실장 똑같이 오전 10시에 시작했고 10시간 6분 신문했고요. 예. 이튿날인 새벽 5시에야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모두 합쳐서 19시간 걸린 셈이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늦어도 내일 새벽이면 이 대표의 최종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영장 발부 가능성, 이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게 바로 이 판결보다도 이 예. 영장 발부 여부인데요. 법관 마음속을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이 영장 심사 업무를 해봤던 판사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예. 저희가 물어봤더니 상대적으로 뭐 기각을 예상하는 판사가 더 많은 편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그 정도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다만 이유에서였습니까? 일단 이렇습니다. 설명은 이렇습니다. 예. 담당 판사가 유죄 확신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법원이 유례 없이 제1 현직 야당 대표를 구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혐의 자체가 모호하다면 그 구속했다는 부담을 사후에 어떻게 질 것이냐 아, 이런 그렇군요. 재판 외적인 고려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동시에 적용된 배임 혐의 그리고 북한에 송금을 하게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선 나중에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것으로 지금 단계에서 확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겠느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네. 또 증거인멸 의혹이 중요한데요. 증거인멸 의혹에서는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뇌물 재판에서 네. 변호인이 갑자기 변경되고 뭐 이준 지사가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바꾸고 이런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네. 이거는 사법 방해다. 예. 이 대표 측이 관여해서 진술을 바꾸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의혹이 우려가 있다라고 있다. 우려가 예. 있다고 주장하는 건데 예. 다만 이 건 역시 이 대표가 직접 관여한 정황은 아직 크게 나오지 드러난 건 않았군요. 없습니다. 예. 네, 일부 이제 관련자들이 전화했다는 대목은 있는데 직접 관여한 정황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는 없어서 만약 이 부분들을 더 영장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할 수 있다면 발부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실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위증 교사 혐의가 이미 주요 혐의 중 하나로 들어가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는 이미 있다고 봐야 된다. 판사가 이 지점에 주목을 하게 되면 영장 발부 부담되지만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예. 또 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서 구속 필요성을 국회에서 동의한 모양새가 갖춰졌기 때문에 법원이 지는 부담도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부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예. 가능성은 낮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충분히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아닌 채택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아무래도 가능성 여부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예민한 문제이기도 네, 하고 예측은 이런 전망들이
좌우에서 혹은 네. 이제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2분을 지나고 있는데 아직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비가 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통 상황 때문에 예상 시간보다 더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장 상황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양측의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맞불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중앙지법 앞 이 청사 앞에 있는 법원 삼거리의 모습이고요. 아직 경찰분들이 현장을 통제하시면서 서로 상의하는 모습은 나타나는데 특별한 돌발 이벤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지금 지지자 그리고 보수단체 반대 집회 각각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초 예상은 9시 45분, 10시 심사에 맞춰서 좀 일찍 도착하겠다 이런 예정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비가 오는 날이다 보니까 지금 들어오는 영상은 예, 이재명 대표가 탑승한 차량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현장의 오디오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팡이를 짚고 청사 앞에서 내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한 입장을 발표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그래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들을 사실 취합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모르는 입장 발표가 있을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지팡이를 걷고 우산까지 들고 직접 우산까지 들고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서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예고했던 대로 별다른 입장은 표명하지 않고 그렇군요. 입장하고 있습니다. 다소 초췌한 모습이고 조금 휘청이는 모습도 관측은 됐지만 그래도 스스로 움직이고 이동은 가능한 건강 상태를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중앙지법 심사가 열리는 중앙지법 청사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심사에 들어가서는 직접 본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할지는 아직 나타난 건 없고요. 변호인들을 중심으로 검찰 입장에 반박하는 그런 공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지자들이나 지지자 집회에 따로 입장 표명이나 기자들의 모습 질문에도 없이. 대답이 네네. 없이 들어갔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심사는 10시 예정이었는데 지금 10시 5분입니다. 예. 5분가량 지연이 된 상태고요. 법정 앞에서 아마 검찰이 직접 기존에 발부받았던 구인장을 집행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가질 것 같고 이후에는 정식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판사 앞에서 양측이 각각 구속의 필요성 혹은 불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질문하는 증거 과정을 인멸을 보실까요?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서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오늘 영장 실질 심사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의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사실 이제 법관들이 법정 밖에서 여론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발갑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정 안에서 충분히 법리와 사실관계를 갖추길 원하기 때문에 법정 밖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군요. 오히려 장외 여론전보다는 법정 안에서 제대로 소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언제쯤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되겠습니까? 방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그 4시간 정도 검찰이 PPT를 준비했다 하고요. 검찰이 먼저 구속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면 이후에는 잠시 휴식 뒤에 이재명 대표 측이 왜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지 구속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소명하는 공박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약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10시간이 넘어설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신문만 그렇게 걸리고요. 신문 뒤에는 구치소로 후송버스를 타고 이송이 돼서 수감 절차를 밟고 구치소 안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예. 최종 결론은
늦어도 내일 새벽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전 전례상 새벽 5시에 발표가 난 적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네. 될지는 지켜봐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나세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